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제가 어렸을 때는 일기예보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 대신에 예를 들면 제비가 낮게 나르면 당일 비가 올 것이다.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곤 했는데요. 이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비가 낮게 나는 거고요. 그리고 기압이 낮아지면 비가 오는 건 당연하겠죠. 바로 오늘 같은 날씨가 그런 날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마디로 모든 현상에는 전조가 있다는 얘기인데 사회 현상에도 전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을 잘못 읽으면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들고 가는 것,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충분한 시그널을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번이나 임명동의서 제출을 연기했고 급기야는 대통령 전용기죠. 코드원 기내에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임명동의안 제출은 순방이 끝난 다음에 그것도 고민해보겠다라는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만,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문창극 후보자는 꼼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새누리당까지 거들고 나서는 모양인데 문창극 후보자는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차분히 청문회 준비에 열중하겠답니다. 자, 문제는 이럴수록 국정이 지연이 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피해는 국민이 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론이 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정말 답답함만 짙어가는 요즘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차차,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엔진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부릉부릉. 차세대 100% 합성 엔진오일 S-오일 7 탄생. 엔진을 깨우는 힘 S-오일 7. 1억 년 전 공룡들이 풀 뜯어먹던 때 석유가 생겼어.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하지. 근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이게 바로 미래 에너지, 그린 에너지.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과거 에너지부터 미래 에너지까지. 여기가 중요해.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는 진짜 이 축구도 보고 방송도 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어제 중계방송하면서 방송하셨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참 우리 선수들 잘했어요. 잘했죠. 예, 진짜 경기 내용 잘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이게 이 평가전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더 잘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어제 축구 경기도 있었고 좀 전투 개념으로 워털루였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철학적으로 팡세입니다. 팡세. 기억나세요? 예. 그게 무슨 책 제목이죠? 그렇죠. 예.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 예. 중세에서 이제 근세로 넘어오는 시기인데요. 이 파스칼의 생일입니다, 오늘이. 근데 이분이 이제 1623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오래됐는데 예. 이 팡세를 저는 어릴 때 이게 프랑스는 빵에 세금이 붙는구나. 빵세. 그랬는데 생각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것도 얘기가 되네. 네. 제가 좀 웃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릴 때 얘기입니다. 예. 이 책이 이제 흔히 명상록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예. 이 당시에는 파스칼이 수학자, 물리학자,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많았습니다. 연금술사도 있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생전 시대가 기독교적 내용으로 신의 구원을 많이 담고 있는데 지금 이 책에서 저는 기억나는 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유명한 얘기죠. 네, 유명한 요 구절입니다.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머리를 써보자. 어제는 이제 몸을 썼으니까. 그렇죠. 네. 자, 이것과 관련된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문창극 총리 후보 얘기.
예. 그 얘기 그만하라고 지시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더 많이 보도하고 내 얘기는 이제 좀 자제해도 된다. 근데 본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언론인 출신이신 분이 그렇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지 전 더욱더 놀랍습니다. 이런 거 있죠. 히딩크 우리 이제 월드컵의 영웅 생각하면서 예. 축구가 체력도 중요하고 원하는 대로 이제 팀이 움직이기 위해서 팀워크 훈련도 하는데요. 예. 그때 이제 히딩크 감독의 혁신이 뭐였냐면 생각하는 축구해라. 창의적인 축구해라. 이런 그렇죠.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월드컵 경기 마치고 정치권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난 게 말씀하셨던 그 문창극 총리 후보의 임명 동의안 인사청문회 요청서 이 대통령 재가가 21일 순방에서 귀국 후에 하겠다.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거죠. 예. 그리고 국회에서 어제 하루 종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여권 의원들의 질의에서 문 후보 얘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생각해야 할 때인가? 저는 이 문 총리 후보께서 젊은 시절에 연애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요. 뭐 어쨌든 정부 여당의 입장은 가닥이 잡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 아니겠어요? 보이죠. 네. 그죠? 예. 그래서 저도 기류가 어제부터는 그렇게 바뀐 것 같다. 예. 야당 대표는 또 이런 비유를 들었네요. 벽오동 심은 뜻을 알아야 한다.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자진사퇴라는 얘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한 것 같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고립된 문 후보 혼자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정말 이게 야권의 얘기는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해외 순방, 세일즈 외교에서 얻는 것보다 국내 지금 국정 공백, 이 인사 참사에서 잃는 것이 더 많다. 빨리 결단해야 한다. 근데 사실 이게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느냐 본인이 자진사퇴를 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명 철회는 인사권자가 책임을 이제 어쨌든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명 철회하면 본인을 위해서도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알아서 빨리 하는 것도 보기가 좋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총리 문제 그리고 장관 후보들 줄줄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인사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피곤해져서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예. 국민들도 다 자기 입장들이 있는데 참 답답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고요. 예. 어제 이 대정부 질의에서도 예. 여러 가지 질타들이 나왔는데 예. 이 문 총리 후보 뉴스 외에도 어제 황교안 법무장관 진땀을 좀 뺐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당연히 여야 의원 모두 예. 왜 유병헌 못 잡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답변이 너무 원론적이라서 근데 국내에 있다면 답답하겠죠, 사실은. 그렇겠죠. 가장 답답하실 예. 텐데 국내에 있다면 빨리 검거하겠고 혹시 해외에 나갔더라도 공조해서 잡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유 그런 얘기야 누가 못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또 어제 이제 국방부 장관 김관진 사실은 이제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예. 장관이니까요. 이분은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라고 불리는데 구매 계획 없다. 여기에 대한 구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모처럼 대정부 질문이 다양하게 쏟아졌는데 사실은 이제 문 총리 후보 뉴스에 다 묻혀서 많이 부각되지 못했고요. 야권은 이제 문 총리는 낙마다 이렇게 가닥을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 또는 김기춘 비서실장 두 번째 낙마라면 이 청와대 인사위원장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유임 가닥인데 또 공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요. 야당도 국정의 파트너로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본인도 국정의 한 축이라는 거 분명해요. 당연하죠. 맞습니다. 근데 그 한 축이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국정에 대한 고민이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국무총리 사실 전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가서 더 흔들면은 사실은 그 이후에 야당을 바라보는 눈이 네. 어떨까를 그렇죠. 우리 야당도 한 번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마치 지금 기선을 잡았다는 식으로 네. 지금 모든 것을 흔들고 나온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그러니까 것인가. 이게 지방선거 전에 예. 여야 모두 그 국민들한테 읍소하고 예. 어쨌든 게 신용이었든 어쨌든지 사죄하고 책임이 있다고 이제 스스로 인정하고 했던 자세를 예. 지방선거 끝나고 싹 잊어버렸는데요. 우리 한국 러시아전은 무승부였지만
알제리전 준비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무승부였으면 이제 재보선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정략적이어서는 안 되고 진정성으로 그렇죠. 돌아가야죠. 지방선거 무승부가 된지 야당이 졌는지 그거는 저는 사실 야당이 상당히 불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마지막 노래. 네. 마지막 노래가 아니라 끝에 오늘의 마지막 노래죠. 요 뉴스 매거진의 마지막 노래 예. 맞습니다. 오늘 생각, 팡세 이런 이야기를 좀 꺼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들어간 노래인데요. 오페라의 유령 중에서 Think of Me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런 노래인데 예. 국민들은 지금 우리를 좀 생각해 주시오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를 좀 먼저 생각해 주시라 이런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좀 민심을 잘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노래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안 내는 야당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f you ever find a moment, spare a thought for me. We never said our love was evergreen or as unchanging as the sea. But if you can still remember, stop and think of me. Think of all the things we've shared and seen. Don't think about the things which might have.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작심 인터뷰는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모시겠습니다. 집권여당의 차기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뽑는 전당대회 앞두고 새누리당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의원들 당권 도전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도 그들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의 이 전당대회 이거 앞두고 좀 심란한 일도 많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창극 후보자 문제라든지 혹은 지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문제 제법 문제가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마하신 분들도 마음이 썩 깨끗이는 않을 것 같은데 입장 들어보죠.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연결합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 교수님. 아이, 별 말씀을요. 사무총장 하시다가 이제 당대표로 출마를 하시는데요. 그죠? 네, 네. 예. 일단은 출마의 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새누리당이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서로 나누는 선거가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는 그 용광로처럼 모든 걸 녹이고 하나가 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냐 미래냐 뭐 청년이냐 노인이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뭐 동이냐 서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누리당의 성공과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보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자, 우리 이게 지금 어떻게 친박 대 비박 구도라는 거는 동의하세요? 그 여론에서 자꾸 친박 비박 그러는데요. 예. 그 이제 여론은 참 그렇게 해야 뭐 재미가 있다고들 자꾸 그러시네요. 그런데 사실은 그 친박 비박이라는 것이 많이 없어졌고 당원들한테는 사실 친박 비박이 없거든요. 그래서 친박 비박을 자꾸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나 이제 나오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그러면 따라 소속이 어디 소속이냐 자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런 구분을 없애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좀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어제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네.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초선 의원이 재선 의원을 눌렀어요. 경기도당에서. 네. 그죠? 네네. 그러니까 함진규 의원이 김학용 의원 재선이시죠. 네네. 누르고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네. 사실 이런 일을
이 정치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게 네. 함진규 의원은 이른바 친박계 뭐 친서청 그리고 우리 홍문종 의원님하고도 아주 친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네. 김학용 의원은 그 김무성 의원하고 또 가깝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 아주 재밌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초선이 재선을 누른 거예요? 글쎄 이게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학용 의원은 이제 한번 그 도당위원장을 하셨고 함진기 의원은 사실 초선이긴 합니다만은 전번부터 이제 도당위원장에 도전하려고 생각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것도 시그널일까봐 물어본 겁니다. 예, 뭐 그런 뭐 전초전이다 그런 말씀들을 이제 언론에서 하시긴 하시는데 약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뭐 그 우리 뭐 저는 뭐 도의원 할 때부터 제가 경기도당위원장 할 때부터 참 가까운 사이였고 또 우리 서 대표님하고도 가까운 사이였고 그래서 그 호사가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두 분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향점이나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게 뭐 경기도당이 뭐 꼭 리트머스 시험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 네. 자 그리고요 제가 이 문창구 후보자 문제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홍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청와대에서 시그널을 준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뭐, 지금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시고, 예. 굉장히 중요한 해외 외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문창극 내정자는, 여의도에서 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부터도 그 맨 처음에 임명됐을 때 하여간 청문회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그 본인이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쓴 글에 대해서 진위를 밝히고 그리고 국민의 그 판단을 기다리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 국민의 판단이 오히려 처음보다도 굉장히 지금 악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제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들이 버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참 그 마음을 민심을 되돌리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문창국 후보자가 이제 본인이 직접 해명하고 또 그것으로 설득할 수 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본인 스스로 알아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낮다고 보시는 건 사실이네요, 그죠?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 이게 본인도 빨리 좀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국정을 위해서도요. 사실 그럴 것 같은데 이 본인은 대통령 올 때까지 차분히 청문회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외국 순방 성과를 좀 더 많이 보도했으면 좋겠다. 물론 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좀 국민 정서라든지 대통령의 시각, 새누리당의 시각하고 동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하여간 좀 저희가 그냥 보통 민심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 하고는 조금 사고 체계가 다른 면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이 장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여간 민심에 반하는 어떤 결정을 하고 그 민심에 반하는 결정을 해서 민심을 이겨먹는 거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또 지금은 그동안 기회가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상실했다고 볼 때는 보여지는데 문창국 후보자가 좀 잘 이 대세 판단, 민심의 동향 이런 것들 좀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물론 지금 만일 문창국 후보자가 지금 물러난다 하더라도 청와대의 상처는 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간 끌수록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심지어는 지금 이완구
당 대표도 이게 총리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의원들에게 총리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좀 민심이 약간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프로텍트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은 각자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 하여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이. 저희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도와드리고 싶은데 민심이 뒷받침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데 문 후보가 이 일을 좀 잘 담당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딴 걸 여쭤봐야 되는데 박상은 의원이 또 요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이 박상은 의원 집에서 장남 집에 아들 집에서 6억 원이라는 거액이 나왔다. 거기다가 달러하고 엔화가 또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달러 엔화 나왔다는 얘기 듣고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예를 들면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의혹이 더 지쳐지고 또 하나는 그 뭡니까 보좌관 월급 150만 원만 받고 나머지 다 그 후원금으로 넘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게 사무총장 하셔가지고 글쎄요. 근데 박상은 의원께서 다른 건 몰라도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의혹이 한 점도 없다. 돈의 문제에 관해서는 깨끗하다 이렇게 어제 TV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곡절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참 걱정스럽다라는 이것도 또 민심이 어디 저한테 뭐 이런저런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연유로 해서 그런 돈이 있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뭐 엔화나 달러나 이런 것들은 뭐 보통 집에 뭐 1-2천 불은 있을 수 있는데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어떤 연유로 달러나 뭐 엔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 설명하는 것을 좀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홍문정 의원님에 대해서 그거는 모르실 거예요. 우리 홍문정 의원님이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따신 분 아닙니까? 그죠? 많은 분들이 그냥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왜 말씀드리냐면 정교조 오늘 법의 노조 판결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1인 시위 할 예정이십니까? 네, 9시에 할 예정입니다. 9시에요? 네네. 어디서 하세요? 법원에 가서 합니다. 법원 앞에서요? 네네. 시위를 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이제 법에 따라 해야 된다. 지금 정교조 교육감이 전국에서 16분 중에 13분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분들이 이미 법원에 압력성 편지를 보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법원에서 이게 민심이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민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또 법에 따라 해야 됩니다. 또 교육은 정교조의 전리품이 아니고 우리 국가와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저라도 시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1인 시위를 작정하고 오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진보교육감이 이번에 13명인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뭐 진보 쪽의 교육 성향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경기도만 해도요. 경기도 서울을 잘 보면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여러 분 나왔어요. 2분, 3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표를 다 우리가 합산을 한다면 굳이 그러면 그야말로 어떠나 진보 성향의 후보보다 보수 성향의 후보가 더 득표를 훨씬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 더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보수가 분열해서 진보가 당선된 거거든요. 저는 뭐 항상 이 교육감 선거가 없어져야 되든지 아니면 러닝메이트제로 하든지 아니면 정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정당 공천이라도 받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것이 이제 완전히 깜깜이 선거가 돼가지고 교육계에 있어서는 가장 센 정당 역할을 하는 것이 전교조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선거운동, 그분들이 하는 득표력 이걸 따라가는 어느 단체도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 진보교육감이 자꾸 당선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우리나라 교육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좋지 않다. 우리 진보교육감이 뭐 제가 생각하기에 적당히 우리 국민들의 뜻에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진보교육감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진보 진영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전교조를 지나치게 많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돼서 제가 이런 시위까지 벌이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전당대회 얘기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합니까? 뭐 50대 50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은 제가 보기에 이번에 730 선거에 어디든지 그분에 맞는 지역을 골라서 출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당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당대회보다는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김문수 지사도 730 재보선하고 이 전당대회 출마 동시에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로 이제 6월 30일 날 도지사직을 이제 마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이제 경기도에서는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최소한도 3개월 전에 사표를 그렇죠. 내야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이나 뭐 그 외의 지역에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분도 뭐 앞으로 정치 일정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보다는 지역에 출마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7월 14일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만있어 봐요.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당대회 준비도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힘드실 텐데 네. 어쨌든 끝까지 잘 선전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문정 의원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당신이 지금 창밖을 봅니다. 1번 풍광 좋은 자연, 2번 이국적 정치의 도시. 무엇이 보이나요? travel.koreanair.com에서 당신의 여행 타입을 테스트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예, 신율의 출발사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P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LGA SK텔레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예, 스포츠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좀 우리 축구 대표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죠? 네. 이제 부담스러운 러시아하고 첫 경기 1대1로 우리 대표팀이 비기고 나서요. 곧바로 쿠이아바에서 전지훈련을 계속했던 이과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전에 회복 훈련을 마쳤습니다. 뭐 경기 다음 날이고 하니까요. 뭐 힘든 훈련을 하기보다는 그냥 몸도 좀 풀고 가볍게 러닝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볼도 좀 잠깐 만져보고 이 정도 수준에서 훈련이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알제리 경기 승리를 하게 되면 16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그 경기가 월요일 새벽 4시에 이어지게 됩니다. 뭐 그때까지 우리 대표팀 전술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긴장된 경기 러시아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들이 쥐도 나고 다리에 경련도 나고 해서 조금 힘든 그런 표정들이 있었으니까요. 예. 피로를 잘 풀어야 되고 그리고 피로를 푸는 데는 무엇보다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먹지만은 러시아에서는 먹기 힘든 모양입니다. 오늘 김치찌개를 선수들이 먹었다고 하고요. 브라질에서는 이제 먹기가 힘들죠. 러시아가 네.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브라질에서는 먹기 힘든 모양인데요. 어제 러시아랑 했더니 갑자기 좀 우리 선수들이 러시아 갔나 그랬어요. 예. 제가 좀 헷갈립니다. 아닙니다. 아주 러시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김치찌개도 먹고 또 소고기 구이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몸도 끌어올리고 있죠. 예. 근데 이 알제리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게 일단은 알제리가 우리보다 피파 랭킹도 높고 한데요. 우리는 1차전을 치르면서 자신감하고 또 승점 1을 따내서 여유가 좀 있는 상태고 알제리 같은 경우는 첫 경기에서 벨기에에 2대1로 패하면서 우리에게 패하면은 짐을 싸야 되고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선취골을 먼저 넣은다고 하면 그만큼 알제리는 더 바쁠 거고 더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추가 득점의 골을 노릴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선취골을 내주게 되면 아프리카 팀들은 한번 탄력받으면 그 탄력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벨기에전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거로 벨기에전에서 알제리가 보여준 거로 그런 알제리의 모습, 수비만 하는 알제리의 모습을 대비하고 준비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벨기에 워낙 강팀이고 해서 알제리가 일부러 아주 극단적인 수비를 했거든요. 예. 근데 한국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또 수비를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패하고 나서 알제리 언론들은 감독이 너무 수비적으로 운영한 탓에 패했다. 감독 때문에 졌다. 이렇게 비판 여론을 계속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에 대한 비판이나 또 꼭 이겨야지만 16강 가능성 이어갈 수 있는 현실을 봐도 알제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테니까요. 우리는 여유 있게 무리할 필요 없다. 일단은 여유 있게 알제리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찬스가 있었을 때 한두 골을 넣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또 한 골을 1대0으로 이기기보다는 많은 골을 가능한 한 넣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골득시타로 순위를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알제리전에 만약 우리가 이른 시간에 선취골을 넣는다고 하면 골득실 없어도 골 많이 넣으면 좋은 거죠. 네. 근데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면 지금 벨기에가 3패를 할 수가 알제리가 3패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나머지 3개 팀이 비슷하게 맞물릴 수가 있으니까 골득실 따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알제리전에서 우리가 최소한 2대0, 3대0 정도 이기려고 하면 그 정도 이기는 게 좋죠. 예, 잘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 들어 처음으로 40%대로 하락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얼미터가 조사한 6월 둘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인데요. 최근 논란을 낳고 있는 이 문창극 총리 후보 인선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68주차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죠? 네. 예. 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지난주에 이루어진 주간 집계하고, 그 다음에 어제 집계된 일간 집계인데요. 우선, 주간 집계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방식, 유무선 RDD 방식이 병행이 됐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였고, 어제 집계된 일간 집계는 어제와 그제 양일간 전국 1,000명, 그리고 표지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조사는 문창극 사태가 발발한 이후에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창극 사태가 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자, 40%대로 떨어진 게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작년 말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철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40%대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예. 올 들어서는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48.7%의 주간 집계가 나왔었고요. 문제는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주 들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초반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창극 총리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에 48.7%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기준하면 41.4%까지 하락을 했고요. 문제는 부정평가입니다. 부정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서 어제는 51.7%까지 올라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1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41.4%라고 그러셨어요? 네네. 30%대가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적신호인데,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40% 아래로 떨어진 적은 뭐 어느 조사기관에서도 없었죠. 네, 없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지난 뭐 4월, 5월 거치면서 저희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50% 초반까지 떨어진 게 최저치였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10%포인트가량 더 빠진 거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위기감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보다 대통령 지지율에는 문창극 사태가 더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보면 2차 책임이었죠. 사태 수습하고 위기관리 능력의 문제를 삼았던 거였지만 이번 인사 문제는 직접적으로 박 대통령의 책임으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고요. 작년 취임 직후에 1차 내각 인사 때도 그때도 이제 43%까지 떨어지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때보다도 약간 2%포인트가량 더 빠진 상황이라서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문창극 총리 지명자가 또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여권 내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창극 후보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도 높죠?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네, 이 조사는 저희가 이제 문창극 총리가 지명이 되고 바로 이제 다음 날 지상파 방송에서 문창극 지명자에 대한 이제 문제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진 건데요. 그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65.6%, 또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21.9%,
저희가 대략 봤을 때 3명 중에 2명이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문제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조차 근소하게나마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한 6%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나서 42.8대 37%로 나타났고, 또 연령대도 5, 60대 이상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고연령대에서도 모두 사퇴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어떻게 변화가 많죠, 여기도? 문창기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더 지금 심각한데요. 지금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인데, 지난 6.4 지방선거 때 광역 비례대표 지지율이 대략 새누리당이 47대 47%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고, 그 이후에 계속 정당 지지율이 대략 7에서 10%포인트가량 새누리당이 앞서는 것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문창기 후보 지명 이후에 점차 이제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기준에서 보면 36.9대 36.7, 0.2%포인트 차로 붙었습니다. 새누리 대 새정치민주연합이 36.9%대 36.7%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의 경우에 대략 44%대 35%, 한 9%포인트가량 격차였는데, 그게 거의 동률로 36.5대 36.7, 거의 붙은 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면 새정치민주연합만 뚝 떨어지고, 새정치민주연합만 조금 올라가고 새누리당만 뚝 떨어졌네요. 그죠? 맞습니다. 상당 부분이 부동층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부동층이 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에 발생했었던 부동층, 정치 혐오증이 지금 다시 나타나는 건가요? 네, 지금 대략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새정치연합은 소폭 올랐죠. 지난주보다는 한 1.7% 정도 올랐네요. 네네, 조금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정의당도 조금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비하면 한 2, 3%포인트 올랐고, 부당파층이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야, 이거 진짜 그럼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텐데 말이에요. 이렇다면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도 영향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야 차기 지지율 공이, 여권 후보들은 지지율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은 소폭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하면, 문재인, 박원순 후보가 5차 범위 내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3위고,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여권 내에서는 1위지만 전체 여야 주자군에서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위였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4위로 빠진 상황인데, 어제 일간으로 보면 지난주 주간보다도 한 2%포인트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경필, 김문수, 김무성 이런 순입니다.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세 빅3 후보들은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오른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